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실수하는 일이나 간과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가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충고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증오에 휘말리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SNS와 인터넷의 발달이 정말로 많이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악플입니다. 악플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헐뜯거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플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 행동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뱉은 말은 우리의 대뇌에 8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일반적인 댓글을 쓰게 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악플을 쓰게 했습니다. 댓글을 다 끝마친 후에 두 사람을 데리고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악플을 쓴 사람이 일반적인 댓글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손을 씻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본인의 손이 더럽다고 느껴졌을까요? 그럼 하물며 내가 뱉은 말은 나의 입 안에, 나의 뇌 안에 정말 많이 맴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 부정적 에너지는 다시 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지면 안 되겠죠. 내가 쏜 화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토대로 의식적인 연습으로 나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고독을 견뎌내라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인간관계 사회를 지내고 있죠. 정말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등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인간관계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의 나, 친구한테의 나, 직장 동료한테 나, 각자 다른 인간관계에 보여지는 내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인간관계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정 온전한 내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관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온전한 내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과연 진실된 인간관계일까요? 그 관계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내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두렵고 나의 행동으로 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많이 노심초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정확한 판단이, 정확한 탐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스마트폰 알림 꺼두시고 그 누구와의 접촉을 하지 않은 채로 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와 나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앤서니 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할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독은 혼자서 느끼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나의 주체, 나의 자아가 없고 타인을 의지하고 계속 타인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독은 나의 주체성이 딱 잡혀 있고 나의 자아가 제대로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독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느끼시고 자아 성찰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암으로써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고독을 견뎌라.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 세 번째 법칙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지 마라 입니다. 자, 우리는 무한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 정말로 경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의 경쟁, 사회에 나와서는 취업의 경쟁,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실적의 경쟁,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경쟁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2등과 3등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2등도 3등도 충분히 잘한 등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등을 계속 노립니다. 계속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기 옆집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전교 몇 등을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 친구는 커플끼리 호캉스를 갔는데 우리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세 번째로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옆집 부부는 뭐 매달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타인과 비교를 하는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타인을 인간관계에 비교를 한다면은 유리잔에 금이 간 것처럼 금방 깨지기 쉬운 관계로 돌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해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등과 3등도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 자신은 9등과 10등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9등에서 10등에서 2등과 3등으로 올라간 거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죠. 1등과 비교하면서 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자신보다 지금의 내 자신이 한층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구나.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내 자존감까지 챙기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 인문학 청년은 여러분의 창창한 앞날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